최근 경북에서는 매일 8, 9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대 확진자도 잇따르면서 학교도 비상입니다. 잠잠하던 김천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천대학교에서는 이틀간 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김천제일병원에서도 간호사 1명이 확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구 수성구를 포함한 전국 7곳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보통 대규모 하우스 단지에서나 가능하던 로봇 농사가 노지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최근 경북에서는 하루 평균 8, 9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앞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을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도 안전지대는 아닌데요. 이번 주말에도 모임은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산에 사는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2명 등 남매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9일. 이번에도 청송 세 자매 모임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해당 학교에서 추가 확진자 소식은 없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나머지 검사 아직 결과 안 나온 학생들은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동구초등학교는 저희가 25일까지, 그다음에 저희 중앙초등학교와 3상현 중학교 여기는 26일까지. 앞서 지난 16일에도 경산의 초등학생이 청송 가족 모임과 관련해 확진되는가 하면 포항에서도 영덕 장례식장을 다녀온 고등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학교 방역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20일 기준 경북도 내 900여 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16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학생은 전날보다 1,400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접촉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동안에 최근에 몇 달 동안은 없었지 않습니까? 한 2달 정도는 확진자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늘고 있죠, 최근에는. 최근 엿새간 경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 감염은 모두 45명으로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돼 직장, 학교 등으로 퍼진 사례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오는 12월 2일까지를 수험생 안전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학교는 물론 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잠잠하던 김천에서도 이틀 연속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김천대학교 간호학과와 경찰행정학과에서 학생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0일에도 같은 과 학생 3명과 사회복지학과 학생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김천제일병원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명도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김천대학교의 해당 학과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김천제일병원에 대해서는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안동시가 전국 무선 모형 보트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당초 22일 안동 음악분수 일원 강변둔치에서 열기로 한 전국 무선 모형 보트 대회는 120여 명의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게 집값이라고 할 만큼 대구 수성구 집값은 학군, 투자 수요 등으로 인해 몇 개월 동안 눈에 띄게 뛰었는데요. 결국 국토교통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수성구를 포함한 전국 7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더 강한 세금 규제가 적용됩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6개월째 쉬지 않고 오르고 있는 수성구 집값. 11월 셋째 주 수성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1.16%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수도권 등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7, 8월 들어 상승을 하다 최근 10월 말부터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을 학군 수요 및 재개발, 재건축 이사 수요가 많은 가운데 전세 매물 풍기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까지 더 더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국토교통부가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19일 수성구를 포함한 전국 7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수성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있긴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어서 그동안 일부 규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 대상이 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추가 과세 등 앞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커지겠지만 수성구는 이미 투기 과열지구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었던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와 같이 어떤 세제적인 부분에서 규제가 조금 더 심해지는데 이제 이것이 아마 단기적으로는 또 소비 심리에 위축 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미 이제 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위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된 규제가 수성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수성구 황금 내거리 인근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20일 오전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 피해는 물론 지상 주차장으로 인해 매연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며 건축 심의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대구시 건축위원회는 해당 건축 심의 요청에 대해 시행사의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라며 한 차례 재검토 의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과 농사는 특히 일손이 많이 들죠. 기후변화와 병해충 등의 환경 요인도 수확에 큰 타격을 주는데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실이 아닌 밭에서도 로봇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안동에 도입됐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시 오대리 일대 사과밭입니다. 이달 초 수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냉해와 태풍, 장마에 사과 병해충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과실이 좀 이제 품질이 떨어지거나 수확량이 떨어지는 건 정말 차이가 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냉해가 심해서 피해본 농가들은 수확량이 50% 이상. 이제 온실하우스가 아닌 사과밭에서도 로봇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 품목에 충북 괴산의 콩과 안동의 사과가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자동화 기기와 모니터링 시설 건립에 245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대리 일대 사과밭 60여 헥타르를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제어 환경에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수분 비료 공급량과 온도를 달리해 최적의 생육 조건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나방 등의 해충을 채집해 병의 원인까지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국내에서는 첫 시도입니다. 그동안의 농사는 농부의 실력, 경험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이렇게 지어오다 보니까 농가들마다의 소득의 수준이라든지 생산에 대한 품질이 차이가 있었는데 노지 스마트팜을 통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표준화를 하고 경상북도는 노지 스마트 농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면 사과 적과와 수확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정부 탈원정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3, 4호기 사업 중단 등 경북적 원자력 산업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경북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된 울진 신한울 3, 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 유효 기간은 내년 2월 26일까지입니다. 남은 시간은 불과 100여일로 이때까지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받거나 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면 3, 4호기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영덕 천지원전 사업 백지화에 이어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제 신한울 3, 4호기마저 취소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 4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경북도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저탄소 에너지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이 거의 유일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전 건설 재개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산업부에다가 올해 11월 11일 날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이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건의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한울 3, 4호기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울진군과 한수원은 정부를 상대로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 민간단체인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나서 감사원의 3, 4호기 중단의 위법성 검증 감사를 청구하는 등 사업 재개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울진범대위는 사업 허가 만료 전까지 3, 4호기 사업을 최대한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울진 국민들은 신한울 3, 4호기 약속 원전의 이행을 줄기차게 주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그 절차적 오류라든가 그런 위법성 이런 부분에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국민들 여러분께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의 탈원전 의지가 확고한 만큼 3, 4호기 재개는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의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고 대체할 만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책을 받아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탈원전 피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나 울진과 경주 지역의 국가 산단 유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지방세 과세라든지 원전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원전 공공기관 유치 등 보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북은 전국 원전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원전 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자로 꼽힙니다. 경북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원자력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성장 발판을 구축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안동 호계서원의 학봉 김성일과 서해 류성룡의 위패 서열 갈등이 40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영남 유림은 높은 벼슬을 지낸 류성룡과 나이가 많은 김성일의 위패 중 누구의 위패를 상석에 배양하느냐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지난 2013년 퇴계를 중심으로 상석인 좌측의 서해 류성룡을 우측의 학봉 김성일의 위패를 모시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경상북도는 20일 호계서원 복설 고유제에서 류성룡을 상석에 김성일과 후학인 이상정을 대등한 자리에 배양했습니다. 호계서원은 2013년부터 65억여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복원됐습니다. 호계서원 복설은 영남 유림의 대통합을 의미합니다. 이 호계서원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가는 문화유산을 보여줄 거고 관광 자원화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청도 방면에서 경산 중심가로 연결되는 상방 사거리가 회전 교차로로 운영됩니다. 그동안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임에도 황색 전멸 신호등만 설치돼 있어 사고 우려가 높았습니다. 경산시는 상방 사거리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고 일부 훼손된 도로를 재포장했습니다. 또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등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영천시 생활 폐기물 매립장인 그린환경센터가 일반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반입 시간을 확대 조정합니다. 당초 오전 8시에서 11시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던 반입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5시로 조정합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종전과 같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시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역발전 정책 등을 연구하는 기초의회 연구 모임이 잇따라 구성되고 있습니다. 영천시의회는 지난달 대구 도시철도 영천 연장을 위한 연구 모임을 시작으로 이달에만 3개 연구 모임을 등록했습니다. 각 모임은 영천 경마공원 연관 산업 활성화와 치매 안심병원 유치, 영천 읍성 복원을 위한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EBS가 함께 예비 고1에서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대구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 온에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예비 고1을 위한 입시 정보와 고교 생활 미리 보기 강의,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안내, 대구 경북 지역 입시 사례 설명 강의 등으로 꾸며집니다.